안녕하세요. 머니무니입니다. 오늘은 과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는 엔잡러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영어를 과외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과외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 성인 영어 회화, 영어에 관련된 거는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학생의 그 범위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성인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학원에서도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고, 온라인으로도 했었고, 네, 영어 과외를, 개인 과외를 하게 된 이유는 좀 사정이 생겨서 집안에 학원에서 제가 가르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제 영어 과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인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학원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과외가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답을 얘기 드리자면, 이건 학생의 성향에 따라 틀려요. 어떤 학생은 학원 가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효과를 보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학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개인 과외 하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개인 과외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 자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과외나 온라인 과외, 그러니까 개인 과외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분들은 보통 온라인 과외나 독학으로 인강을 들으세요.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일 가야죠. 일뿐만이 아니라 공부 이외의 할 일들이 너무 수두룩해요. 너무 수두룩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한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인강 이렇게 들으셔서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하시거나 이제 시간 절약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도 다 틀린 게, 학생마다 다 틀려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뭐 이렇게 했어도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는 자습서가 있어요. 어떤 거에는 이 자습서가 정말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그거 자습서를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습서를 고를 때는 내 수준에서 좀 높은 단계, 한두 단계 높은 단계의 자습서를 골라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자습서, 뭐 이렇게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놔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학교마다 교재도 틀리고 그 학생의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근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강사분이랑 좀 연배가 있으신, 여러 해 동안 해오신 분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준비하고 자료 찾고 하는데 강사로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좀 시간이 쌓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료가 쌓여요.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학생마다 달라요. 왜냐면 학생의 수준도 틀리고, 학생이 이거를 더 줬구나. A 학생에게 이 방법을 썼는데 먹혔어요. 그랬는데 B 학생에게 똑같은 방식을 했더니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마다 이렇게 다른 스케줄과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는 가르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학원에서는 모든 학생들, 여러 학생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물론 개별로 이렇게 잘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계세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 학생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개별로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성인
분들은 성인 회화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면요, 이게 회사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해요. 오픽이나 뭐 토익 이런 거를 이렇게 점수를 따와라. 그래야지 뭐 승진이 된다. 아니면은 이걸 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봐서 그걸 매달마다 그거를 내라.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취준생 같은 경우는 인터뷰 보는데 영어로 봐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안 하더라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학생분이 오셨는데 그 인터뷰나 이런 공고에 그 모집 공고에 영어로 뭐 인터뷰 본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영어로 인터뷰 내용이 본다는 게 없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그래도 인터뷰나 이런 취업할 때 이거 안 쓰더라도 자기 개발로 나는 하고 싶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그래서 오셨는데 하나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 저는 영어 그 인터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영어 인터뷰 안 보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모른다. 학생분이 그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영어 쪽으로 연관된 일을 할 때 영어로 인터뷰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놓고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웃겼어요. 저는 이거 얘기 듣고 너무 빵 터졌던 게 그렇게 해서 영어 이제 취업 인터뷰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습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전날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운 좋게 이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운 좋게 그 내용들이 갑자기 인터뷰 보는데 사장님 오시고 뭐 이렇게 막 주요 임원들 오시는데 갑자기 영어로 자기소개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당부를 드렸거든요. 인터뷰 하실 때 갑자기 영어로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척 열심히 잘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또 다른 이제 문제들 집에서 뭐 회사까지 오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 바로 전날에 인터뷰 전날에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거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했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특이하게 이제 영어 인터뷰로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인터뷰 준비하셨냐고. 그렇게 했더니 뭐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영어가 필요한 곳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준비를 해오시면은 나중에 정말 갑자기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내가 이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전 이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분들 이렇게 대해서 성향이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분들도 오시고 이제 학생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 과외는 우선 스케줄 조절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스케줄 조절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 있죠. 학교 시간, 그러니까 오전들은 안 돼요. 오전들은 안 되고 이제 오후나 저녁, 이제 7시 이후 이렇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학원 끝나고 저녁. 그래서 새벽까지 해요. 왜냐면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면은 새벽 수업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그런데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성인분들도 왜냐면 회사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녁 8시, 9시 이 정도 돼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위에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하면은 개인 과외를 하면은 많이 받지는 못해요. 수업을 하면서 내가 수입원을 얻는 거잖아요. 저는 엔잡러기 때문에. 수입원을 이렇게 딱 얻는데, 그거를 가지고 많이 하고 싶다. 내가 수입을 많이 얻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 과외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으세요. 개인 과외 하시면서 정말 막 시간별로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는 받지는 않고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일들도 있어요. 저 엔잡러입니다. 엔잡러여서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과외도 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굉장히 초기에 제가 준비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과외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는 있는데, 성인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너무 다니기가 힘들다. 성인분들 특징이 어떠냐면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요, 일을 하다가요, 나 처음에 새해나 이제 연초 아니면 이제 첫날 이렇게 딱 될 때 굉장히 내가 독학의 필요성 아니면 영어 공부의 필요성 이런 걸 굉장히 느끼세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압박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내 자기 개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적으로 연관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셨냐면은 회사에서 그런 압박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압박이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걸 해야 돼? 지금 어린애들이 영어 잘하니까 걔네들 시키면 안 돼? 근데 한계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다른 직원들을 쓰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은 영어로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데, 학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학원 영어 강사로서 취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입 장벽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선 내가 따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학생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큰 회사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문의를 해요.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학생이 배치되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대신 이제 저 지금 강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구해주는 이제 상담하는 상담원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상담원이 있고, 그리고 회사로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포맷 같은 거, 그 웹사이트 이런 거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입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은 내가 학생 한 명에서 뭐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몇 명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적겠죠. 초기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사로 이렇게 하시면은 겪게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게 쌓이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받는 인센티브도 늘어나고 나중에는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강사로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직업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하는 데 많아요. 거기서 이제 나는 영어 강사를 하고 싶은데 무슨 다른 과목 이렇게 강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넣으세요. 그래서 넣으셔 지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실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따로 하게 되고 있는 과외를 엔잡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고, 저는 학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온라인 영어 그것도 해봤고 지금 개인 영어 과외도 지금 다 해봤어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학원은 별로 안 맞아요. 저의 성향과.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쌍방향 이렇게 소통되고 이런 공부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이 낫었고 온라인 수업도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하면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사정 때문에 이제 개인 과외로 돌린 경우였었고, 그래서 세 개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쪽으로 직업을 구하고 싶다, 엔잡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각자 성향에 맞게 이렇게 고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 가지 직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평범하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다니면은 좋은데, 회사의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들어갔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해산시켜요. 그런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가 안 됐을 때 그냥 중간에 해산시키는 경우가 있고, 저는 매번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내 직업은 이거고 내 직업은 이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른 직업을 구하기 전에 이것저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과외도, 그러니까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업을, 여러 가지 일, 그걸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황에 맞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어 과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르바이트가 우선 저희의 목표는 이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는 거고, 여러 가지 많죠. 뭐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소셜미디어 아니면은 소셜 커머스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도 영상 만들어서 제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거, 내가 이거를 적성에 맞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걸 즐긴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거, 이게 적성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싫어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렇게 찾으셔서 해보고, 그런 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으시면은 우선은 먼저 해보세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들어보고 이것도 괜찮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